네, 6월 모의고사 해설을 26번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를 좀 보시면,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4점이죠.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요. 4점 난이도 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공차가 2라고 아주 친절하게 주어졌어요. 등차 수열 A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자, SK가 마이너스 16 하나 주어졌고, S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2를 만족시키는 K에 대하여, 자, K 값을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에 A다가 2K를 넣은 일반항의 값을 구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등차 수열인데, 이 AN이라는 녀석이, 그쵸, 얘가 이제 등차 수열인데, 보통은 등차 수열하면은 두 가지가 중요한 거잖아. 첫째 항하고 그리고 공차. 지금 첫째 항은 몰라도 공차가 아주 친절하게 2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항이 좀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 K값만 구하면 어떻게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SK가 마이너스 16으로 주어졌던 자체가 K에 대한 2차 시기 값이 마이너스 16이라는 단서를 흘려준 거거든. 그쵸? 그래서 2차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식만 좀 1차식을 얻어내면 맞아 끝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의 K 플러스 1의 값이 예를 들어서 3으로 주어졌다.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첫째 항 A와 K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 문제를 다른 문제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여기다가 이제 꼽아서 나머지 2차식을 완성시켜주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찰력을 발휘를 하시면 이 녀석에다가 이 녀석을 빼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SK 플러스 2에다가 SK를 뺐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AK 플러스 2 플러스 AK 플러스 2이 나오겠죠. 맞니?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16을 빼는 거니까 당연히 4라는 숫자가 나오겠다. 그쵸? 그래서 요 1차식도 하나 건졌고, SK가 마이너스 16인 걸 한번 쓸 건데, 사실 얘를 쓰나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다가 공차를 2를 더하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자, 앞에 있는 녀석을 먼저 좀 활용을 좀 해볼게요. 자, SK가 마이너스 16인 것부터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식을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자, K개, 그리고 첫째 항 얼마야? 자,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공차가 2고 K-1번 이런 식으로 하겠죠.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다. 그쵸? 그런데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32가 될 겁니다. 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자, K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 됐단 말이죠. 그쵸? 그럼 얘는 K에 대한 2차식이다. 그쵸? 자, 그래서 한 문자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게임은 끝이야. 그 단서를 어디서 얻을 거야? 바로 여기서 얻으면 되겠죠. 자, AK 플러스 2는 첫째 항 A에다가 몇 번의 공차를 더한 겁니까? K 플러스 1번이다.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첫 항 A에다가 공차 2를 K번 곱한 겁니다. 근데 얘가 4가 나왔대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A가 총 몇 개? 2개. 그리고 2K 하면 플러스 4K 플러스 2는 그럼 4가 되겠다. 그쵸? 따라서 요거 넘기면 2가 될 거고 2, 4, 2 개수네요. 그러면 A 플러스 2K는 얼마?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따라서 A는 1-2K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계산 과정 지금까지 틀린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A를 갖다가 K에 대해서 표현됐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K 그리고 2에다가 이 녀석을 넣으면 2-4K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2K 플러스 1을 전개를 해주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2가 돼야 되겠죠. 자, 2랑 마이너스 2가 예쁘게 사라지고 요 녀석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K다. 그쵸? 앞에 K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K의 제곱이 마이너스 32가 되셔야 하겠고, 플러스 맞춰주고 하게 되면 K제곱은 16. 따라서 K값은 우리 자연수니까 K는 최종적으로 4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K가 4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구한 1차식에다가 마저 넣어주면 A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다 넣어줄까요? 그럼 마이너스 7이 된다. 그쵸? 아주 개꿀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의 2K는 A의 8항이 되겠고, 얘는 첫째 항 마이너스 7에다가 몇 번에? 7번의 공차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7이라고 예쁘게 아주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4점짜리 중에서도 난이도 하에 속하고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가 않아요. 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쉬운 문항이 26번에 등장했단 말이다. 그쵸? 이번 모의고사에서 3점짜리 문항들이 원래 기존의 모의고사에 비해서 조금 시간을 지체시키는 문제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 26번의 이 쉬운 문제를 정상적인 그런 멘탈을 가지고 풀지 못해서 많이 틀렸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26번을 놓친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쉬운 문제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풀고 어려운 문제들을 뒤로 미루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26번 같은 건 절대 틀려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 2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30번이 물론 제일 어려웠고, 그에 비슷하게 21번도 제법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준하게 그 다음으로 어려운 문제가 27번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선생님은 90분 제곱 풀었을 때 30번하고 21번을 못 풀었고, 네, 나머지는 다 맞췄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애먹었던 게 바로 27번이야. 이 27번 문제가 조건부 확률 문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실제로 그 맹아리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던 그런 조건부 확률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 이 문제를 그렇게 맞춘 사람의 쌤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재수생 중에서는 좀 맞췄을 수도 있지만 현역 학생들은 이 문제를 좀 어려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보통 이제 그 조건부 확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쵸? 예를 들어서 P 별바 세모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원래 이제 정의식에 의하면 P 세모분의 P 별, 그리고 교집합해서 이제 세모,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모든 10중 8할은 조건부 확률 문제는 이 분모를 제대로 구하고 나면 얘를 구하는 그 케이스 중에서 하나가 분자가 되는 형태로 많이 나왔어요. 좀 쉬운 조건부 확률 문제였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대부분 출제해 오다가 이 27번 문제에서 그 패러다임이 좀 깨져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없단 말이죠. 자, 주머니에 숫자가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진근 흰 공 4개, 그리고 숫자 3, 4, 5, 6이 하나씩 적혀 있는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아, 특징을 보니까 1, 2는 모르겠는데 3, 4라는 숫자가 서로 겹친다. 그쵸? 그런 특징이 있네요.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하는데, 이 시행에서 꺼낸 공이 적혀 있는 숫자가 같은 것이 있을 때, 아, 그럼 얘가 바의 뒤에 오겠다. 그쵸?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은 PQ이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뒤에는 누가 온다? 같은 수가 있을 때 꺼낸 공에, 그 중에서 검은 공이 2개일 확률, 꺼낸 공 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그 사건을 선생님이 넘버가 같다 해서 n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가능하겠죠? 그 중에서 꺼낸 공 중에 검은 공이 2개, 꺼낸 것 중에 검은 공이 2개일 확률, 2개인 사건을 선생님이 블랙2라고 해서 B2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럼 우린 이 녀석을 구하면 끝장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얘는 정의식에 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P n분의 P B2 교집합 n, 뭐 이런 식으로 접근 가능하겠죠? 그쵸? 자, 봅시다. 그러면 Pn이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를 한번 제대로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꺼낸 공에 적힌 수가 같은 것이에요. 지금 4개를 꺼낸데 꺼낸 공에 적힌 수가 같아야 된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의 색깔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숫자가 3, 4가 있다. 그쵸?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꺼냈을 때 공이 같은 숫자가 3인 경우랑 4인 경우,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딱 꺼냈더니 3만이 같을 수도 있고 4만 같을 수도 있고 3과 4가 동시에 건져 올려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n사건을 접근할 때 합사건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맞아.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n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n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단은 자, 꺼낸 공에 적힌 수가 같은 것이 3일 때 숫자가 3으로 같을 때를 선생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3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는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3뿐만 아니라 4라는 숫자가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물론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3뿐만이 아니라 4가 같이 똑같이 건져 올려진 게 중복이 돼 있는 거 알겠어? 여기 중복이 고려가 되지 않았어. 여기도 충분히 지금 4라고는 했지만 3이 똑같은 수로 건져 올려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중복이 돼 있고 여기도 중복이 돼 있어요. 어차피 얘기는 했어. 중복이 된 거를 우리가 제거를 해주면 되잖아. 그쵸? 합사건 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할 거냐? 3과 4가 동시에 건져 올려지는 같은 수로 건져 올려진 경우를 한 번을 빼주면 중복이 제거가 된다. 그쵸? 요거 표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n 사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케이스를 구할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n을 만족하면서 B2,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그럼 또 어떻게 구하는가? 요것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n은 결국에 어떤 소리야? 3이 건져 올려지거나 4가 공통으로 걸려진 경우의 수라는 사건이야. 아시겠죠? 그럼 요런 바탕을 생각했을 때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한번 보자고. B2 교집합 n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 자, n이라고 한 것은 뭐라고? 3과 4가 건져 올려진 것의 합집합이라 했다. 그쵸? 그럼 얘를 이렇게 또 표현 가능한 거 아닌가? 교집합 3 합집합 4 이렇게. 그쵸? 뭐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우리 분배법 집배웠다. 그쵸? 분배를 해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 비교집합 3 그리고 가운데 합집합 비교집합 누구? 4.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어찌됐건 표현이 어떻든 간에 얘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B2 사건을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표현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3과 4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표시를 굳이 해보자고. 자, 이해 가능하겠니? 자, 여기서 이 녀석이 나타내는 부분이 어딜까? B2를 만족하면서 N 사건을 만족하라. 참고로 N 사건이란 것은 이 부분이겠죠. 3과 4의 합사건. 그럼 이 녀석과 이제 공통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말한 거 아니겠니? 그렇죠? 자, 이 부분 어떻게 구할까요? 이 부분. 쌤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얘랑 일단은 개수를 구한 다음에 더해요. 얘랑. 그리고 얘가 한번 중첩됐으니까 그만큼 빼주는 거야. 자, 그렇게 접근하면 편하겠죠. 따라서 이 녀석을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n, b2 교집합 n이란 것은 얘는 어떻게 표현하죠? 얘는 어떻게? B2와 3의 교집합이다. 그쵸? B2와 3의 교집합. 그리고 누구를 더합니까? 이 녀석. B2와 4의 교집합. B2와 4의 교집합. 그리고 그 뒤에 누구를 빼주면 돼요? 자, 요 녀석이다. 그쵸? 자, 요 녀석은 어떻게 표시하면 좋아요?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모든 녀석의 교집합이다. 그쵸?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3교집합 4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녀석일까요, 선생님? 자, 그거 하기 전에 얘도 구해야 되긴 한데, 자, 얘부터 구해볼까요? 자, 지금 봅시다. 자, 3이 공통으로 건져 올린 경우를 봅시다. 3이 건져 올려진다는 것은 숫자가 똑같은 것이 3이 이렇게 건져 올려지고 나머지 2개가 건져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뽑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6개 중에서 우리가 2개를 건지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6C2가 돼요. 그럼 얘도 얼마입니까? 마찬가지로 6C2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어때요? 3과 4가 동시에 똑같은 수로 건져 올려지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3, 3, 4, 4가 걸려지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얘는 한 가지. 알겠니? 그래서 총 몇 가지입니까? 자, 이게 15다, 그쵸? 15 더하기 15 마이너스 1이니까 29가지가 돼요. 자, 요거는 구했고, 자, 요거도 마저 구해봅시다. 자, B2이면서 3인 경우, 검은 공이 2개 건져지면서 3이 공통으로 건져 올려지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물론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자, 요것들 건지고, 그리고 검은색이 총 2개가 돼야 되니까, 검은색은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검은색이고, 나머지 하나가 흰색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다시 말해서, 요 녀석 둘이를 제외한 나머지 흰 공색의 검은 공색 중에 검은 공 하나 선택, 흰 공 하나 선택,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얼마가 돼요? 흑 중에 3개 하나 고르고, 똑같이 100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자, 여기서 물론 얘랑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발생하겠다. 그쵸? 뒤에서 보정을 해줄 겁니다. 자, 이 자식도 얘랑 마찬가지로 얼마가 돼요? 3C를 2번 곱한 값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 검은 공이 2개가 올려지는 건데 3과 4가 공통인수로 건져 올려지는 경우니까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3, 3, 4, 4 이런 식으로 4개가 딱 건져 올려지는 경우니까 몇 가지? 얘도 한 가지겠다. 그쵸? 최종적으로 얘는 총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3, 3, 9, 9, 18에서 9, 9, 18, 1 빼니까 17가지가 돼요.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녀석은 이 녀석이니까 구했단 말이죠. 분모는 얼마예요? PN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P라고 하셔도 되고 이제 우리가 개수 사이즈로 가도 되는 거니까 N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러면 N의 사이즈는 29개. 자, 이 녀석은 B2 교집합 N은 17가지다. 그렇죠? 따라서 답은 29분의 17이 래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나온 이 조건부 확률 문제가 기존에 나왔던 스타일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요. 그쵸? 기존에는 굉장히 케이스를 분류하고 그 중에서 분모 하나 중에서 분자를 딱 꼽아주면 되는데 얘는 완전히 접근법이 달라요. 네, 조건부 확률 문제를 가장한 약간 집합의 문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뭐 27번을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손으로 세서 개수로 구해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수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원래 문제 출제의 논지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다른 영상의 풀이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자, 일단 27번 문제를 좀 염두에 두세요. 자, 그 뒤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지우고 자, 봅시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참고로 이 28번 문제 같은 경우가 기출 문제를 똑같이 답습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보시고 나왔던 문제다, 익숙한 문제다 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문제 처음인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쩔쩔 맸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이 28번 문제는 기출 문제를 그대로 답습한 문제예요.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F에서 G를 뺀 것에다가 이제 세타의 세제곱으로 놔두는 거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F랑 G를 직접 구해도 되는 거고, F에서 G를 뺀 값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바로 구해도 되는 거예요. 보실게요. 자, 문제를 충분히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자, M이 이제 중점이니까 여기가 1. 여기가 1이다,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상황을 봤을 때, 이 G세타와 F세타를 직접 구하는 거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그쵸? 전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하필이면 왜 문제에서 F에다가 G를 뺀 값을 줬는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보니까 F하고 G가 요 부분을 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F에서 G를 뺀 값을 이 삼각형에다가 요 삼각형을 빼주게 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F에서 G를 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넓이를 선생님이 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죠. 넓이를 구하는데 자, 한 변의 길이가 1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중심각의 크기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가 세타다. 그쵸? 얘가 직각이네. 그럼 여기는 몇 도입니까, 선생님? 그쵸? 2분의 파에서 세타를 뺀 값이다. 그쵸? 따라서 여기는 90도에서 세타만큼 뺀 값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이 여각을 또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평각인 파이에서 이만큼을 뺀 게 되겠다. 그쵸?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돼요. 맞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 변은 뭡니까? 이 변은? 당연히 이 길이가 1이니까 바로 사인을 쏘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G 플러스 S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2분의 1 그리고 AB 각 변의 길이가 하나는 사인 세타 하나는 1 그리고 중심각의 사인 값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쵸?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 이제 하나 남은 건 뭡니까? F 플러스 S를 좀 구하면 되겠다. 그쵸?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변의 길이나 요 변의 길이나 똑같은 거니까 원의 반지름이니까 얘도 사인 세타일 거야. 그래서 2분의 1 사인 세타 그리고 저 나머지 한 변이 1이다. 그쵸?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만 좀 알아내면 되는데 자, 중심각의 크기도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얘도 요거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엔 쌤이 얘를 구하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 변의 길이가 1이고 요 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여기가 세타다. 그쵸? 그럼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얘는? 그쵸? 파이에서 세타를 뺀 값을 우리가 2로 나눠주면 한 각이 나오는 거죠.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 값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자, 이렇게 됩니까? 자, 각을 좀 변환해 봅시다. 아, 얘가 쌤이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맞나요? 쌤 제대로 한 거 맞나? 봅시다. 아니죠? 자, 쌤 얘각을 구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잖아. 얘가 중요한 거잖아, 지금. 얘가 중요한 건데 쌤 지금 실수했습니다. 좀 지울게요. 뭔가 좀 이상하다 했다. 그럼 얘가는 어떻게 돼요? 파이 평각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얘를 빼주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따라서 얘는 2분의 파이분의 플러스 2분의 세타가 될 거야. 여기다가 적값들 대입을 해주면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된다. 그쵸? 자, 각변을 해볼게요. 자, 얘를 예각으로 취급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사인의 영역이지만 코사인으로 바뀌겠다. 그쵸? 그래서 코사인 2분의 세타.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얘도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쵸? 자,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뺄 거죠. 어차피 빼야 F-G가 정리가 될 테니까 빼게 되면 2분의 1 사인으로 공통으로 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코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자, 문제가 지금 뭐냐면 얘는 사인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값을 얻어냈는데 얘를 식을 좀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그쵸? 얘를 건드는 게 좋을까요? 얘를 건드는 게 좋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 얘를 건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얘랑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스님이 이 일반각을 반각으로 쪼개는 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게 누구냐?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입니다. 얘를 대입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그리고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가 붙겠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잠시만요. 얘가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플러스 코사인 2분의 세타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얘를 인수분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1, 2 주고 1, 1 주는데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주면 좋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쵸? 최종적으로 F-G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얘를 먼저 마저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코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 플러스 1 그리고 얘가 2 코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는 문제가 될지 않을 것 같아. 쌤 여기 플러스죠. 얘는 문제가 돼요. 왜냐면 세타를 0으로 하면 얘는 3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뭐가 돼요? 얘가 0이 된다. 그쵸? 그럼 얘가 문제다. 그쵸? 얘를 우리가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지금 바로 이제 세타의 세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사인 세타, 얘가 이제 여기 오시는데 얘가 이제 얘니까 얘랑 박자가 맞는 녀석이 누구야?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세타다, 그쵸? 그럼 곱하기 때문에 사인 제곱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오고,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올 건데, 얘는 바로 이제 세타를 0으로 보내면 3이 되니까 쌤이 그냥 3으로 적을게요. 어차피 영향을 전혀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까 얘 인수를 곱한 것을 밑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누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파트너가 여기 딱 와주시면 돼요. 자, 맞습니까? 자, 틀리지 않았다, 그쵸? 틀리지 않았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 세타를 0으로 보낼 겁니다. 자, 0으로 보내게 되면 마저 정리해 주잖아요. 얘랑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얘는 1. 이렇게 되면 2분의 1이 두 개 있다, 그쵸? 그리고 위가 3인데 얘가 얼마가 돼요? 2가 되니까 2분의 1을 곱한 값이다, 그쵸?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따라서 2분의 1이 총 지금 4개가 곱해져 있어서 분모는 16, 분자는 3. 맞습니까? 얘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알파 값이란 거죠. 따라서 80 알파 값은 얼마가 됩니까? 16에다 3을 곱하면 5니까 답은 15가 되겠네요. 그쵸? 얘가 최종적으로 정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막 적당했어요. 4점 중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출이 이미 된 개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는데 만약에 좀 버벅거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기출 문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기출 문제를 2번 정도는 충분히 돌리고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다음 문제. 자, 2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는 이 문항이 이 29번에 출제돼서 그렇지 이 문항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요. 경우에서 문제치고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정직하게 이제 점수를 주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29번쯤 되면 시간이 많이 없죠. 그쵸? 이제 멘탈도 많이 급해졌을 거고, 그래서 29번을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내지 못한 학생들이 제법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서 저와 같이 풀했던 27번 정도를 제하고 26번이라거나 28번 이런 문제들을 되게 할만하거든요. 할만한 문제들이 이렇게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앞에서 좀 잘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 같은 거는 좀 보류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뭔가 안 되겠다 싶으면 좀 빠지세요. 네, 그렇게 해서 28번과 29번 같은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좀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 볼펜 한 자루, 파란색 볼펜 4자루, 빨간색 볼펜 4자루가 이렇게 있는데 9자리의 볼펜 중에서 5자루를 선택하여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발문이 깔끔하다, 그쵸?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색 볼펜이 1대 4대 4 이렇게 있는데 5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걸 2명에게 중복적으로 돌리면 끝이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저 종류 중에서 5개를 선택을 먼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5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분배를 잘 해주면, 중복조합을 잘 해주면 아주 문제가 정직하게 풀리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5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5개를 한번 택해 봅시다. 5개를 택하는데, 자, 검은색 볼펜을 선생님이 블랙이라고 해서 K라고 하고, 파란색을 B, 그리고 빨간색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검은색은 이제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뽑히거나 뽑히지 않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검은색을 뽑았다고 생각을 좀 해볼까요? 자, 검은색을 하나 뽑았다면 나머지 블루랑 레드에서 4개를 뽑아야 되니까 가능한 순서상이 4,0 그리고 1, 3,1 그리고 1, 2,2 그리고 여기는 1,3 4,0 1,3 여기는 0,4 이런 식으로 가능할 겁니다. 전혀 지금 보시면 뭔가 논리 없이 푸는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손만 좀 빠르게 놀리실 수 있으면 바로 문제도 풀려요. 자, 요거밖에 없을까요? 또 있겠죠. 자, 검은 공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경우, 하나도 뽑지 않는 경우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0,5, 4,1 그리고 0,3,2 그리고
0,2,3 그리고 0,2, 1,4 그쵸? 0,0,0,5를 적어주면 되는데 사실 얘는 안 되죠. 왜냐? 지금 색 볼펜이 최대가 4개니까 여러분들이 요 4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 볼펜의 개수가 대칭적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또한 또 여기서 얘랑 얘도 지금 대칭이다 그쵸? 또 그리고 얘랑 얘랑 대칭이다 그쵸? 그리고 얘는 혼자서 잠시만 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제 5개를 택했으니까 그것들을 분배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색 볼펜끼리는 같은 색끼리는 구별을 하지 않고 나눠주는 거니까 얘는 중복조합이다 그쵸? 자, 한번 세봅시다. 자, 검은색 한 개 그리고 이제 블루를 4개를 2명에게 이제 중복조합하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검은색을 주는 거랑 파란색을 주는 거랑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여기는 한 개의 검은색 볼펜을 2명에게 중복조합 2H1 그리고 마찬가지로 2H4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쵸? 자, 1,3,1을 잠깐만요. 자, 1, 4, 0이니까 맞죠 그쵸? 자, 1,3,1은 어때요? 한 개를 2명에게 중복조합 그리고 3개를 2명에게 중복조합 그리고 나머지 이제 레드도 EH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1,2,2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왜냐? 얘랑 얘랑은 대칭일 거니까.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계산을 따라서 해보시고 그렇게 구했을 때 얘는 10개가 나와요. 얘는 16개 얘는 18개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그럼 얘는 16개 얘는 몇 개? 10개 이렇게 되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요것만 다 구하면 끝이 난다 그쵸? 자, 요건 어때요? 얘는 0,4,1이니까 2H4 곱 2H1 얘는 어때요? 2H3 곱하기 2H 그쵸? 얘를 딱 구해봤더니 얘는 10 얘는 12가 돼요. 그럼 얘가 대칭이니까 서로 얘는 12 얘끼리 대칭이니까 얘는 10 알겠죠?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모든 케이스들의 개수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얘랑 얘랑 더하고 얘랑 얘랑 더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가 전혀 어렵지 않고 손만 빠르게 놀려주면 충분히 제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케이스의 개수를 다 더해주시면 답은 114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후반부로 올수록 쉬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앞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29번 풀이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바로 대망의 가장 어려웠던 킬러 문제 30번 문제다 그쵸? 사실은 30번 문제치고 킬러 문제치고는 아주 어렵거나 골 때리거나 아주 핵킬러까지는 아니에요. 핵킬러는 아니고 일반적인 킬러가 아닌가. 참고로 선생님은 30번 못 풀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쌤은 30번이랑 21번 문제를 시간 제곱 90분 제곱 풀었을 때 못 풀었어요. 나머지 문제는 다 풀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21번 정도는 좀 풀 수 있지 않았나. 30번 같은 문제는 출제자가 어떤 관점을 요구한지 그 맥을 잡는 데 좀 상당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었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fx에 대한 설명이 위에 좀 잘렸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예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쵸? 그 우리는 gx라는 녀석이 지금 관건인데 이 gx라는 녀석을 보호하니까 좀 심상치가 않다. 그쵸? 리미트 h를 0으로 이제 우극한으로 보내는데 그 대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가 무슨 의미일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보니까 좀 익숙하거든요. h가 있고 지금 h가 0으로 가는데 여기는 x 플러스 h가 들어있고 여기는 x가 들어있네요. 그쵸? 어떤 함수에다가 x 플러스 h를 넣은 값에다가 x를 넣은 값을 빼고 그것을 극한으로 가는 h로 나눴다. 우리가 뭘 떠올리셔야 돼요? 그렇죠. 미분계수의 정의식 혹은 도함수의 정의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여기에 지수가 있단 말이다. 그쵸? 뭔가 이 2x제곱이라는 함수를 1차적으로 f에다가 합성을 시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절대값을 갖다가
이 절대값을 어떻게 이제 좀 밖으로 빼면 좋을 텐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미분계수 정의식은 리미트가 얘하고 바로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값으로 지금 가려져 있다. 그쵸? 그래서 리미트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논리를 좀 펼쳐 볼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한번 복습을 조금 해볼까? 자, 리미트 x란 녀석이 a로 갈 때 자, 문제와는 상관없는 fx가 이야기가 된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절대값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리미트를 이 절대값 안에 넣을 수가 있나?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함부로 넣을 수 있을까? 자,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심화된 문제를 다룰 때 이런 것들 충분히 많이 다뤘었어요. 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fx가 어떤 함수냐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 무슨 말이냐면 fx가 극한으로 가는 이 주체인 x라는 그 변수에 대하여 얘가 연속일 때는 충분히 절대값을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리미트가 절대값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x란 녀석이 a 근방에서 a를 제외한 a 근방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면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gx라는 녀석을 다시 한번 좀 표현을 해보면,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요 녀석부터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자, 지금 f 안에 지금 지수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f에다가 2x제곱을 합성시킨 이 녀석을 선생님이 새롭게 라지 hx라고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훨씬 더 보기 깔끔하겠죠. 그쵸? 그러면 gx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자, 누가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절대값 h분의 라지 hx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h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고, 지금 무한 들어가는 주체가 h라는 말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h가 분모이기 때문에 h는 필히 0이 되시면 안 되겠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리미트를 이 절대값으로 넣기 위해서 우리가 따져줘야 될 게 뭐냐면, 이 녀석을 x의 관점이 아니라 h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h에 관한 함수라고 우리가 취급했을 때 h가 0 근방에서 연속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알겠니? 지금 얘가 보면 h라는 함수 안에 x라는 상수와 h라는 변수가 들어있고 여기도 이제 x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h라는 자체는 f에다가 지수함수를 합성하기 때문에 연속이야. 연속에다가 연속을 합성했기 때문에 연속인 건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분자에서 이 녀석이 연속이고 이 녀석도 연속이야. 분모 있는 이 h는 어때요? h의 관점에서 그냥 항등함수니까 연속이다. 그쵸? 물론 h가 0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전제하에, 알겠니? 따라서 h가 0이 아닐 때 이 절대값 아닌 녀석은 h에 대한 함수로 바라봤을 때 최종적으로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0을 제외한 근방에서. 따라서 이 리미트 값은 최종적으로 안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넣게 되면 최종적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을까요? 미분 계수라고 부를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게 h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0의 오른쪽, 즉 우극한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미분계수가 아니라 무슨 미분계수다? 우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쵸? 다시 한번 이 안 있는 녀석을 이야기를 해보면 얘는 뭐다? 라지 hx의 x에서의 뭐 우도함수 혹은 hx의 정의역 x에서의 무슨 함수다? 미분계수.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최종적으로 얘를 식을 그러면 요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녀석을 자 절대값하고 h 프라임이긴 한데 그냥 프라임이 아니다. 그쵸? 오른쪽 프라임 우미분 계수이기 때문에 h의 right 프라임이라고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표현 가능하죠? 자, 라지 hx의 x에서의 우미분 계수 함수로 gx를 정의를 한 겁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gx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함수인지는 이제 충분히 파악이 됐다고 난 생각을 할게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뭐냐면 이 스몰 g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 되는 a 값 중에서 크기 순으로 여기 안에 있는 구간에서 나열을 했을 때 그때 그 시리즈를 an이라고 지금 나타냈잖아. 알겠니? 자, 쌤 생각에는 저거 분명히 유한계겠죠. 그쵸? 유한계고 n값이 유한계로 정해졌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조금 줌을 좀 멀리 좀 당겨보고, 좀 시간이 좀 판서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 요 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gx가 어떤 함수인지 알았어요. 지금 라지 h를 누구로 정했어요? f에다가 2ax 제곱을 대입한 거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이제 h의 라이트 프라임을 구해보면, 얘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저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해야 되니까 건미분 h 프라임, 라이트 프라임, 그리고 거기 안에 2x 제곱, 그리고 속미분 2x 제곱에 ln 2가 붙으셔야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gx니까요. 맞습니까? 얘가 gx다. 그래요. 지금 절대값을 붙였는데 2x 제곱도 항상 양수고 ln이도 양수인 상수니까 우리가 이 절대값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으로 이렇게, 얘네들은 밖으로 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알겠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스몰 gx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불연속이라는 것은 누가 불연속인 거야? 얘가 불연속인 거야. 따라서 불연속의 전제가 서로 동치라는 거야. 얘가 불연속이면 얘가 불이고, 얘가 불이면 똑같이 불이다. 서로 이제 관계를 그렇게 가지는 거야. 1대1로.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gx가 이제 불연속인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가 불연속인 점이 궁금한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지금 정의역이 중요한데, 정의역이 지금 x로 표현된 게 아니라 2의 x승으로 지금 표현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 불연속점을 구하기 전에 누구부터 처리를 해야 되느냐? f 프라임, 자, 절대값 f 라이트 프라임 x의 이 녀석의 불연속인 점 x를 한번 추론해 볼 거야. 의 불연속점. 불연속점은 어딘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자, 이 녀석이 어떤 의미를 가진 녀석입니까, 지금? f 라이트 프라임이기 때문에 x에서의 우미분 계수 함수다. 그쵸? 자, 볼까요? 우미분 계수 함수. 자, 1에서의 무미분 계수 함수가 얼마입니까? 보시면 지금 오른쪽 요 부분 평평한 부분이다. 그쵸? 따라서 1을 넣었을 때는 0인 거야. 그런데 1에서 살짝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 경사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발생한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1에서는 이 녀석이 뭐다? 불연속이다, 연속이다? 불연속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불연속인 점인 거니까 이 녀석은 우리의 관심사가 맞겠네요. 자, 비슷한 이유로 우리가 이제 2에서 불연속인지를 따져보면, 자, 2였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미분 계수 함수니까, 우미분 계수니까 2다. 그쵸? 그런데 2보다 클 때는 항상 2다가 2에서 왼쪽으로 가면 다시 평평해진다. 그쵸? 우미분 계수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자식도 불연속이겠네요. 그런데 요 3에서 보실까요? 자, 3보다 좀 큰 값에서 보시면 미분 계수의 절대값 씌운 값이 얼마입니까? 얘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2란 말이야. 그쵸? 막상 3이 됐을 때도 2가 되겠고, 그런데 3에서 살짝 왼쪽으로 좀 가보시면 기울기가 바뀌긴 해요. 2로 마이너스 2에서 2로 바뀐다. 그쵸? 어차피 절대값을 씌우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연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연속인 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얘는 꼽혀요.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의 특징을 이용해 보면 3의 배수를 다 건너뛰고 나머지 정수에서는 다 불연속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니? 따라서 자, 이 녀석의 불연속점은 최종적으로 어디가 되는가를 봤더니 모든 정수에서 누구를 제외한 거? 그쵸. 3의 배수를 제외한 거야.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은 안 돼요. 1, 2, 3 어때요? 안 되죠? 4, 5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런 소리야. 알겠어요? 얘를 굳이 또 좀 까리하게 표시를 해보면 모든 정수 집합에서 누구를 뺀 거? 3의 배수를 뺀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 가능합니다. 알겠나? 오케이. 자,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알겠어요. 지금 이 녀석의 불연속점을 알았어요. 그러면 얘가 불연속이란 것은 결국 이 정의역이 이러한 점들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기 전에 한번 체크 좀 해봅시다. 지금 x의 범위가 어디 있어요? 열린 구간 마이너스 5와 5 사이다. 그쵸?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2의 x제곱은 어떤 범위가 돼요? 그쵸? 2의 마이너스 5승보다 크고 2의 5승보다 작다. 다시 말해서 32분의 1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은 범위로 추려집니다. 아시겠어요? 여기는 2의 x제곱이 누구면 된다? 얘네들이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2의 x제곱이 어떤 꼴이면 되느냐. 자, 볼게요. 얘가 지금 32분의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값은 누구겠어요? 1이 되셔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얘가 1, 2, 3 건너뛰고 4, 5, 6 건너뛰고 7, 8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32 전까지 되니까 어딜 것 같아요? 31까지 되겠죠? 31. 자, 30은 됩니까? 30은 돼요? 안 되죠. 3의 배수니까 안 되죠. 따라서 2x제곱이 요 녀석들이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식을 불연속으로 만든다 라는 것들은 뭐야? 2x제곱이 이때가 되는 그 x값을 말한 거야. 걔네들이 바로 얘네들이 되겠죠. 그쵸? 지금 보시면 얘가 몇 개입니까? 1부터 31까지 자연수는 31개예요. 거기서 3의 배수, 거기에 속한 3의 배수를 쏙 골라내는 거다. 그쵸? 3, 6, 9, 땡땡땡 30까지니까 총 10개의 3의 배수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21개가 돼요. 이 원소가. 알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응이 되는 불연속이 되는 최종적인 x값도 총 몇 개? 21개가 되는 거야. 따라서 문제에서 말한 이 n이라고 하는 이 넘버링이 최종적으로 21이 되는 거겠죠. 얘가 2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쵸? 얘가 21이죠. 그쵸? 자, 저 네모 박스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이쪽으로 와서.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꺼볼까요? 네, 봅시다. 자, 대충 그러면 A1, A2, A3, 저 AN이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알겠죠? 2의 x제곱이 1, 2, 4, 5, 7, 8이 되는 거니까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굳이 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AN이 어떤 건지 구하고 싶으면은 양변에 우리 로그 2를 씌워서 구할 수는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저 시그마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건데, 시그마 값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K가 1부터 어디까지? 21까지 누구의 시그마란 겁니까? L은 2분의 G에다가 AK를 넣은 값이 중요한 거다. 그쵸? 지금 근데 GAK라는 녀석은 여기다가 이제 AK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그대로 한번 보면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얘가 어떻게 돼요? 자, GAK를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F right prime AK 그리고 뒤는 2의 AK승. 아, 쌤 잘못했죠? 여기도 2의 AK승. 이런 식으로 간다. 그쵸? 그리고 L은 2인데, 자, L은 2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얘가 지워져요. 아주 예쁘게. 자,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알겠니? 최종적으로 저렇게 된다는 거야.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식만 구하면 끝이 나는 건데. 자, A1이 누굽니까? 2x제곱이 1이 되게끔 하는 그 x인데, 로그 2의 1이겠다. 그쵸? 근데 우리가 굳이 로그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 K가 지금 1부터 21까지 넣는 거니까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K가 예를 들어서 1이다. K가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럼 얘는 누가 돼요? 얘는 누가 됩니까? 자, 요 자식은 뭐가 되죠? 2의 A1이 되는데 걔가 누굽니까? 1이 되겠다. 그쵸? 우리가 로그 씌우기 전 형태니까. 따라서 얘가 그때는 1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얘는 누가 되는데? 얘는 이제 얘가 1이니까 1을 여기다 넣은 값이니까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FL right prime 1이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서의 우미분 계수니까 평평하다. 그쵸? 그래서 0이 돼요. 얘는 0이 돼. 이거 이해돼? 자, 이 짓거리를 계속 반복할 거야. 이번엔 K가 2일 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2의 A 2승인데 그건 누굽니까? 바로 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2, 4, 5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면서 어디까지 갈까요, 선생님이? 29, 자, 30은 건너뛰고 31,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쵸? 자, 그때에 대응되는 이 녀석의 값도 한번 구해보면, 자, 2다. 그쵸? 정어역이 2일 때 F right prime은 얼마입니까? 자, 오른쪽 기울기의 절대값이니까 2가 되겠다. 그쵸? 이때는 0이 아니라 2가 된다. 그쵸? 그럼 4를 넣으면 어때요? 3을 건너뛰고 4를 넣었을 때 우미분계수 0이 되네요. 왠지 0가 계속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한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5를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이제 우미분계수 역시나 어김없이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K값을 두루루루 넣었을 때 얘는 0, 2, 0, 2가 돼요. 얘는 이렇게 돼요. 3을 제외하고. 그러면 0, 2, 0, 2 하다가 마지막에는 양상이 어떻게 될까? 선생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얘가 이제 29가 되니까 29면 규칙성에 의하면 땅땅땅땅땅 한번 해볼까요?
2, 5, 8, 11 이런 식으로 간다. 그쵸? 자, 지금 얘가 중요한 거잖아. 자, 규칙을 아직 잘 모르겠니? 한 번만 더 해볼까? 여기서 자, 6 건너뛰고 7, 8. 자, 7일 땐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얘가 0이 되겠고 2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요렇게. 아, 살아남는 녀석은 누굽니까? 2, 5, 8 둥둥둥 간단 말이야. 자, 2, 5, 8 이런 식으로 가는 요 녀석 있죠? 이 빨간 녀석들. 자, 이 녀석이 어떤 항이냐?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 차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얘를 편의상 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조금만 오른쪽으로 와서 꺼지면 안 되는데. 뭐라고 꺼버렸어. 녹화 안 된 거 아니겠지? 자, 여기서 봅시다. 그래서 얘를 bn으로 두게 되면 최종적으로 얘는 3의 n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1이 된다. 그쵸? 아, 그렇게 보시면 이 29라는 것은 이 bn에다가 10을 넣은 값이니까 얘는 앞에 누가 붙는다? 2가 붙겠다. 그쵸? 그 전에는 0, 2 뭐 이런 식으로 0 이런 식으로 붙을 거야. 자, 따라서 우리는 2가 앞에 달린 녀석들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 녀석 당당당당 요 녀석만 어떻게 체크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를 앞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얘는 2부터 시작해서 5, 8, 이 등차 수열을 어디까지? 29까지 총 몇 개 항입니까? 10개의 항이다. 그쵸? 따라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해보시면 자, 앞에 2 내려오고 자, 첫째 항과 끝항만 더하는 공식이 있다. 그쵸? 총 개수가 10개. 그리고 첫째 항 2와 끝항은 29니까 얘가 31이 된다. 그쵸? 자, 이렇게 지워주시면 10 곱하기 31. 얘는 몇 개가 돼요? 그럼 310이 최종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치니까 21 더하기 얼마? 310. 따라서 답은 얼마가 돼요? 330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가 처음에 좀 많이 어려워 보이고 좀 답답할 수는 있어도 의미를 잘 파악하고 출제자가 의도한 그 맥을 잘 꿰뚫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킬러 문제를 풀이하는 걸 좀 비교를 해보면 이 문제는 또 금방 풀이가 끝난 걸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제 1등급이 충분히 나온 학생들은 킬러 문제를 좀 연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늘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아무리 킬러 문제를 하더라도 출제자가 의도한 관점과 맥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까지 풀이를 해봤고요. 네,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성적을 못 거둬서 여러분들 좀 많이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 150일 이상의 가량의 수능까지 그 날짜가 남아있고 이제 곧 다가올 9월 모의고사가 한 번 더 있으니까 9월 모의고사와 수능날 여러분들이 충분히 원하는 점수와 원하는 등급을 얻을 수 있도록 네, 노력을 계속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이제 6월 모의고사 풀이 해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신다고 고생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